예전에 극장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봤던 영화가 한 편 생각나는데요. 히어로들이 아주 떼거지로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우주 최강 억지 캐릭터 타노스를 무찌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천라지망살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타노스라는 이름을 한번 거론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평생 중에 영화 한 편만 본 사람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우주 최강 빌런 타노스에게는 여러 개의 스톤이 박혀있는 장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건틀렛이라고 하죠. 그 스톤들이 각각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소울스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울스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주 황당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잃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도 소울스톤은 오행 중 토에 해당하는 스톤인가?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토는 육친과 관련해서는 흉한 일들이 많고 재물이나 권력의 획득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토는 오행 중에서도 참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복잡한 것들이 막 뒤섞여서 결국엔 흙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2운성 중에서 토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첫 번째 자리에 양이 있습니다. 양, 관대, 쇠, 묘는 일간을 중심으로 토의 영역이 됩니다. 절과 태에 이어서 양이 있습니다. 태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막 들어서는 단계라고 설명을 드렸고 아직 사람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양에서는 사람의 형체는 갖추었지만 아직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는 없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태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양은 기를 양자를 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의 특성,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기가 뱃속에서 평화롭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뱃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어머니가 태방과 탯줄을 통해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받으며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일지를 양으로 두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보호를 받으려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의존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안전성을 추구하고 평화주의적 성향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그러한 보호받으려는 욕구가 있는 동시에 남에게도 그러한 보호나 양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에너지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학, 종교, 교육, 유경, 입양과 관련해서도 역량이 잘 발휘가 되는데요. 남들보다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세밀하게 배려하는 부분이 이러한 능력을 빛나게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키우기 까다로운 생물이나 작물을 척척 잘 키워내는 능력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상속성을 타고났다는 것인데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별다른 노력 없이 보호받음과 동시에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모습이죠. 일지 양을 두고 있는 분들은 영양분을 이어받듯이 상속을 많이들 이어받으십니다. 한 예로 명리 공부를 하시던 을미일주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본인이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생사를 모르시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서의 연락을 해오셔서 얼굴은 봤지만 재산적으로 도움받은 것은 전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상속성이 있나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분은 시댁 시어머니로부터 상당히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일지가 재성이면 육친으로는 아버지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그 부분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죠. 그런데 여명의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것은 남편인 관을 생하는 것은 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재성은 시어머니, 시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서두에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토는 육친과 관련해서는 기구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물이나 권력으로는 기본적인 자기복들을 다 챙기시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양은 입양이나 원처로 보내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법에 의한 해석으로 십성에서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본인이나 해당 십성의 육친이 입양이나 원처로 보내어지는 것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입양을 한다든지 입양이 된다든지 아니면 원처, 먼 곳으로 보내어지는 일들이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양지의 일주를 살펴보면 갑술, 을미, 경진, 신축 일주가 있습니다. 모두가 편재와 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나 문서로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일단 상속성이 강하다는 것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윗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상속은 반드시 누군가의 사망 후 받는다는 의미인데,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태아가 영양을 공급받듯이 받고 있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영양을 공급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철학, 종교, 교육이나 상담 또는 유경사업처럼 활인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첫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을미일주는 무속인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4개의 일주들은 기본적 성향이 사람들을 살펴서 배려하는 섬세함이 남다릅니다. 정확하게 멘토링하는 능력도 있고요. 다음은 십성에 관한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법에 의한 해석입니다. 비겁이 양에 있으면 이복 형제가 있거나 본인이나 형제가 자녀를 입양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입양이 아니더라도 원처로 보내져서 인생 중의 일부분, 친척집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든지 원처 학문의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에 먼 곳에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신 상관이 양에 있으면 특히 여명의 경우에는 식상이 자식을 뜻하기 때문에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를 먼 곳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재성이 양에 있으면 상속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일주가 양인 경우 상속이 더욱 강하다고 해석되지만, 거법에 의한 해석으로 다른 주에 양이 있어도 재성이 양에 있다면 상속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관성이 양에 있으면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관성이 남자, 남편을 뜻하는데요. 양은 태아가 뱃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있을 분리, 독립의 직전 단계로 계속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꾸준히 자라나고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관성을 양에 둔 여성은 이 양이 남자를 꾸준히 발전시키는 기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성이 양에 있으면 인성이 학문이나 문서, 자격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적 분야를 계속해서 키워나아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학문적, 종교적 연구 분야로 꾸준히 나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십성에서 양의 작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관성과 인성에 있어서는 정편의 구분이 있는 해석들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과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결국에는 같습니다. 다음으로 궁성에 따른 양의 해석인데요. 역시 금묘화실에 의한 해석입니다. 초년을 뜻하는 연주에 있으면 아주 어린 나이 입양을 뜻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입양을 할 때 갓난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연지에 위치한 양이 갓난아이 때의 입양을 뜻합니다. 또는 조부모 중에 입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월주에 있는 양에 관해서는 당연히 부모궁이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 입양을 뜻하기도 하지만, 나의 부모가 먼 곳, 원처에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해서 부모의 이혼, 재혼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주에 있는 양은 당연히 내가 입양되거나 내가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지는 배우자궁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먼 곳에 있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전반적인 사주가 배우자연이 약한 경우에는 이혼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시주에 양이 있는 경우에는 딱 자식궁에 양이 위치하고 있어서 자식을 일찍이 원처학문을 보낸다든지 자식이 일찍 독립을 하는 상황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끝으로 12운성 양지의 개운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히 일주를 양해 두신 분들에 대한 개운법이 되겠는데요. 철학, 종교, 교육, 상담처럼 사람을 돕는 활인업 계통에 상당히 잘 맞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이분들에게는 상당한 무기가 됩니다. 본인이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12운성 양은 12신살로는 천살에 해당이 됩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어변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람을 돕는 대표적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상담처럼 사람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당겨주는 역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업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립성 고양에 관한 조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의존적인 성향에 관한 조언이 되겠는데요. 사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 상황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저놈이 그래도 유서내려도 좀 물려줘야 인생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도 상속을 더 물려주고 싶게 합니다. 물론 현행 법적으로는 다른 상황이겠지만요. 하지만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남에게 의존만을 하는 것은 본인의 삶의 주체성이 있는 모습은 되질 못합니다. 크게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삶에 있어서는 기회가 찾아올 타이밍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본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그런 행운을 걷어차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이나 형이 들어오는 해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는 조언입니다. 일지 양을 두신 분들은 기질적인 측면에서 대체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평소에 유순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대인관계도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지랖 넓고 세 보여도 그 내면은 정도 있고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운에서 충형이 들어올 때에는 태아의 불안 심리가 강하게 발동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때의 환경적인 요소, 인간관계의 요소들이 소용돌이 치게 되는데 사실 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토를 일주에 두신 분들의 공통된 부분이 충형운의 심한 변화 요소들이 랜덤박스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양, 관대, 쇠, 묘가 12운성 중에 토에 해당하는 일주들인데 특히 양은 심리적으로 성숙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평정심을 찾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인생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양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끝맺음을 하기 전에 정말 명리를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서두에 오행에서의 토는 건틀렛에 있는 소울스톤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화 속 건틀렛을 통해서 명리를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틀렛을 자세히 살펴보면 5손가락마다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5개의 스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행이 서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손등 중앙에 커다랗게 위치한 노란색의 빛을 뿜어대는 스톤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톤이라는 것을 눈에 띄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놀랍게도 이 영화를 제작한 시나리오 작가는 이것을 마인드 스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마인드 스톤의 역할은 5개의 스톤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마음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오행으로 구성된 리듬 속에서 태어나 끊임없이 오행의 리듬에 맞추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기운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행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조화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명리를 연구합니다. 개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